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정치권이 계속 떠들썩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4.29 재보선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지금도 수도권 유세에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관교수, 강영두 정치부 기자와 관련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강 기자,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라는 게 사실은 순방에서 돌아오고 나서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사과해라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약간 시간을 두고 성명 발표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오전에 갑자기 이런 메시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청와대에서 혹시 기자들한테 미리 알려주거나 예정됐던 일입니까? 어떤 겁니까? 아닙니다. 예정됐던 건 아니고 예. 기자들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남미 순방에서 고열과 복통에 시달리고 예. 그리고 어저께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위경련 증세도 있었고 인두염 증세도 있었기 때문에 예. 대통령 건강 상태가 안 좋고 그리고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 하루 이틀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어떤 형식으로든 대국민 메시지는 발표를 하겠지만 그게 당장 오늘 이루어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일이었네요. 그러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발표가 된 건데 그 배경을 어떻게 보시나요? 당장 우선 내일 보궐선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보궐선거에 아주 지금은 여야는 물론이고 국민적 관심까지 지금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보궐선거가 돼버렸어요. 예, 예. 성완종 사태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럴 때 대통령한테는 어차피 해야 될 얘기. 이완구 총리도 어차피 사표를 수리해야 될 문제고 이미 예. 예고해놓고 갔으니까.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걸 하루 이틀 늦춘다든지 그래서 의미가 없죠. 뭐냐면 그렇게 늦출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다음 또 하나는 당장 내일 보궐선거인데 대통령이 만약에 아무 말도 안 함으로써 오는 여당의 어떤 데미지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저 부담이 있죠. 네. 여당 쪽에서도 대통령 사과하라 이런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예. 그래서 이 상황의 모성이라든지 또 상황에서 어쨌든 이완구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조성했다고 생각되는 그런 장애 이런 것을 신속히 제거해 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여당에 대한 도리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잘못하면 좀 늦어져서 어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면 예. 두고 여당에서도 원망의 대상이 될 거고 또 자신이 대통령이 뭘 우물쭈물했느냐는 이런 지적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차제 사표도 빨리 수리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기의 전국 구상도 미리 제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뭔가 약간 선제적 대응이었다 그렇죠. 이렇게 예, 저희가 예.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저희가 좀 한번 곱씹어서 뜯어보면 일단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금품 문화라는 단어에 일단 조금 집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무게를 둔 것이 사면에 방점을 찍어서 이 대국민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야당이 이제 계속 공격을 해왔는데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표가 직접 박근혜 대통령 책임 당사자 아니냐는 식으로 왜 대선 자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예. 이래서 지금까지 공격을 해왔는데 대통령으로서는 뭐냐면 이 문제는 그다음에 특사 문제 같은 것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냐. 당신들끼리 문제 아니냐 말하자면 그렇죠. 있어도 설령 있어도 이명박 정부하고 관계지. 예. 그 나하고 관계는 아니지 않냐. 그런데 왜 그쪽에서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흔히 하는 말로 유체 화법 유체 이탈 화법을 그렇게 얘기를 쓰면서 하더라고요, 야당에서. 예. 쓰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예.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냐면 또 대통령은 아마 이번 보궐선거뿐 아니라 사실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 이제까지 대통령이 하나라도 제대로 소신껏 추진해 본 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첫 해는 국정원 대선 개입 그렇습니다. 그 의혹 때문에 그랬고 좀 거기서 약간 벗어날까 했는데 세월호 사건 터졌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도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문에 과연 이 공공 부문의 개혁, 특히 이제 공무원 연금 개혁 이런 것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도 이는 아주 대통령으로서는 정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 반인 지금에 와서도 뭐든지 해결을 못하면 앞으로 나머지는 레임덕 속에서 허덕이다 보내야 될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예. 대통령이 그런데 이번에 어쩌면 한편으로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그림 뭐냐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정치를 개혁하겠다. 예. 이걸 내세움으로써 어쩌면 전국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고 예. 그다음에 이 자체가 박근혜 정부의 실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여야 반응을 잠깐 저희가 들어봤는데 그 여야 반응이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어떤 네, 내용들이 나옵니까? 네, 일단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파문,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 사의 표명 이런 일련의 전국 상황에 대해서 예. 그 전반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여당에서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해 왔는데 네. 이런 유감 표명이 정치적 의미의 사과에 해당한다고 여당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또 박근혜 대통령이 성완종 노무현 정부 말기 성완종 회장의 두 차례 사면, 특히 두 번째 사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강한 의조로 특별 사면에 대해서 강한 의조로 비판했는데 예, 예. 이건 그동안 새누리당이 그동안 강조해 왔던 내용입니다. 특별 사면에 대한 문제점을 새누리당이 많이 지적해 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은 공감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정치개혁이라든지 특별사면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뭐 법치를 갖다가 제대로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걸로 보고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야당 사정은 전혀 다르죠. 다른 것 야당을 보면 같아요. 뭐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유체 이탈 합법이라고 예, 예, 예. 원색적으로 비판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무슨 친박계 인사들이 두루 연루되어 있는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대해서는 네. 대통령이 구체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죠. 야당은 대통령 사과를 그동안 쭉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는데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그러면서 별도의 그런 언급 없이 성완종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두 차례 강조를 했는데 예. 그거는 야당 입장 선거를 앞두고 물타기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네. 방금 전 문재인 대표가 성남 유세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한 내용을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몸통이 될 수 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거든요. 예. 여당과 야당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그 대통령의 메시지가 뭔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나오고 나서 여야의 반응이 이렇게 엇갈리는 건 사실은 좀 익숙한 그림이긴 한 것 같습니다. 뭐 역대 정부를 저희가 비교를 해봐도 그럴 것 같고요. 글쎄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궁금한데 여당은 일단 정치적으로 따지면 사과에 해당한다인 거고요. 뭐 야당은 유감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째서 그게 사과냐라는 거거든요. 사과입니까? 유감 표명입니까? 그 유감은 좀 애매한 표현이죠. 근데 예. 사과까지는 안 가는 건데 다만 이제 뭐 이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요인들이 연루된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국무총리까지 이렇게 사퇴해야 하게 된 이 상황이 예. 나온 데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송구스럽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했으면 또 좋았을 것 같다. 이런 국민들이 듣기에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다만 대통령의 입장도 생각해 줘야죠. 뭐냐면 지금 리스트는 나왔죠. 그다음에 성완종 전 회장이 녹음한 그 녹음 음성은 있어요. 근데 다만 이게 뒷받침이 안 돼. 입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죄송합니다 이래버리면 그 사람들 전부 지금 이미 죄인으로 단정해버리는 게 되거든요. 인정하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자기 일도 아닌 걸 가지고 그렇게 남의 일을 자기가 단정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예. 아마 그런 사정도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유감 표명도 나름대로 최선으로 그 성의를 국민에게 보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또 사정이 있었군요. 저희가 이완구 총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이임식 마치고 이제 떠날 때 뭐 울먹거리는 장면도 카메라에 잡히고 했는데 본인은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의원직 신분으로 다시 되돌아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4월 총선이 남아 있고 본인은 이제 국회에 가서 의원 신분으로 이제 일을 할 텐데 명예 회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의 명예는 실추된 게 사실이니까요. 이완구 총리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명예 회복이 앞으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완구 총리가 전 총리죠. 이제 이 정치인으로서는 이번에 너무 이 상처를 크게 받은 겁니다. 예. 3천만 원은 사실 그 사람이 그 성완종 전 회장이 누구는 7억 주고 누구는 뭐 2억 주고 누구는 얼마 줬다 했는데 명색이 뭐 총리인데 그때 물론 총리가 되기 전이지만 3천만 원 줬다. 도지사까지 지냈는데 이러면 애초에 말이죠.
이완구 전 총리가 애초에 그분 내가 잘 아는 사이고 같이 나라 걱정도 하고 같이 우리 고향 걱정도 했던 분인데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정말 유감이다. 그다음 나한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그동안 섭섭한 것도 마흔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치인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들락거리는 걸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제가 철저히 그 당시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잘못했으면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다면 아니 총리가 뭐 3천만 원밖에 안 갖고 가서 이러면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상처는 안 입었을 거예요. 사법적으로는 상처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데 지금은 이완구 총리가 뭐 때문에 상처를 입었냐면 바로 처음부터 그렇게 부인하는 것을 시작해가지고 부인으로 일관해 왔거든요. 근데 그 말이 상황과 또 당시 사실과 잘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 이게 바로 정치인으로서는 엄청스러운 상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점에서 정치인 이완구로서 다시 그 명예를 회복하기는 오히려 더 어려워진 상황 아닌가. 이래서 앞으로도 참 그 작업이 지난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네, 어쨌든 이완구 전 총리가 사퇴를 하면서 검찰로서는 현직 총리를 수사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은 좀 피하게 돼서 부담을 덜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전 총리나 홍준표 경남지사 검찰이 곧 수사에 착수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더군요. 네. 이 전 총리가 사퇴함에 따라서 검찰로서는 한결 수사에 대한 부담을 든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 총리에 대해서 여권 지도부, 그러니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의혹이 불거졌을 때 총리부터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고, 그리고 이완구 전 총리도 당시 대정부 질문 답변 과정에서 본인부터 먼저 수사를 받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수사가 조만간 본격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지금 검찰의 입장을 들어보면 검찰은 정치 논리보다는 수사 논리에 따라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증거가 확보되는 순서에 따라서 하겠다는 건데, 지금 이완구 전 총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주변 인물은 성완종 회장과 독대하는 걸 목격했다고 하는 과거 운전기사 그 한 분만 지금 조사를 받았고 대신 이제 홍준표 전 경남지사, 홍준표 경남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전달하는 구체적인 정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우선 증거를 확보한 순서를 보면 아마 홍준표 경남지사를 먼저 소환해서 조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검찰 수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제 내일인데요. 그 선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4.19 재보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글쎄요. 그 역대 그 재보궐 선거 중에 어떤 선거는 좀 뭐 결과가 나오고 나면 평론가들이나 전문가들이나 이건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재보선도 좀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번 재보선은 굉장히 오리무중입니까? 뭐 아니면 예측 가능하세요? 이번에는 되게 뭐 각자의 마음속에는 또 뭐 계산이 잘 있겠지만 공공연히 공개적으로 뭐 그렇게 이제 전망한다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전번에 730 작년에 재보선 보면 사실은 아주 그 예상을 뛰어넘어 가지고 새누리당이 아주 거의 압승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보면 애초에는 새누리당이 굉장히 유리할 것 같다가 그렇죠. 가다가 갑자기 성완종 리스트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새누리당 완전 전멸했다. 그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제 굉장히 지금 완성할 그런 분위기로 갔는데 이게 말이죠. 중간에 아까도 뭐 이야기했지만 특사 문제라는 이런 게 이제 뒤섞이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오리무중이 돼버렸어요. 그다음에 그나마 그래도 계속 공격할 빌미를 새정치민주연합이 갖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또 선제적으로 저렇게 이제 또 말해서 이제 예봉을 꺾어버린 셈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번 선거는 말 그대로 참 오리무중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다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니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어려운 선거가 돼버렸죠. 뭐냐면 자기들은 뭐 두 군데서 이긴다는데 두 군데 자기들이 말한 두 군데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점에서 뭐 새누리당은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입장에서는 참 난감한 선거전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만큼 전망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저희가 굳이 뭐 전망을 해본다면 뭐 어느 정도나 뭐 2대2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야 간에서도 2대2라고 그러고 밖에서도 이제 저 패널들도 보면 2대2라 그러는 분도 많은데 저는 너무 이제 그게 왜냐하면 사실은 가장
뭐랄까 편한 이제 전망이죠. 전망인데 예. 설령 2대2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 광주 서울에서 예. 새정치민주연합이 거기서 져버리면 네. 이게 다른 명분이 없어요. 거기다 만에 하나 관악을에서까지 져버린다면 다른 데 두 곳에서 새누리당이 이길 수 있는 다른 데 두 곳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뺏어온다 하더라도 설령 예. 네. 그 두 곳에서 져버리면 그거는 물론 뭐 새누리당에 지는 게 아니고 예. 무소속에게 진다 하더라도 그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는 참패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광주 서을이나 이쪽에 저 관악을이나 거기에 새정치민주연합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그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길 것이다 했던 관악을에서도 보면 지금 분위기가 안 그렇다는 그 말이 예. 많거든요. 네. 그 점에서 보면 2대2라는 게 상당히 너무 새정치민주연합으로서 좀 너무 희망적인 전망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지금. 네, 앞서 해주신 답변이랑 거의 유사한데 어쨌든 문 대표한테 굉장히 쉽지 않은 선거일 건 분명하네요. 근데 대신에 그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그렇죠. 얘기하죠. 네네. 상당히 속으로 은근히 기대하는 바가 클 것 같네요. 어떤 점을 기대할까요? 좀 더 2 플러스 그 이상을 기대한다는 말하자면 말씀이시죠? 상대방 저 경쟁 상대가 궁지에 몰릴 수 있고 대신에 나는 그 어떤 뭐 적어도 보궐선거 때문에 나한테 책임론이 돌아올 정도까지 상황이 나쁘진 않다. 상황은 썩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계산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글쎄 이제 그런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면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재보선 승패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이 재보선은 여당 대표에게 꽃놀이 편이냐라는 분석이 적지 않더라고요. 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저 인천하고 그 강화 인천 강화 여기서만 네. 저 찾아오면 예. 본전 아닙니까? 본전이니까요. 그 나머지는 어쨌거나 과거에 이 뭐 저기 야권 지역이라 했으니까 뺏겨도 네. 괜찮은데 그 다음에 김무성 대표는 또 하나는 이번 이 사태로 인해서 가장 저 속으로 행복해했던 사람 행복까지는 몰라도 정말로 다행스럽게 생각했던 네. 사람이 누구냐? 김무성 대표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름도 한 번도 안 거론 안 됐지. 그 바람에 청년 결백한 사람으로 또 되고 참 그 김무성 대표로서 속으로는 결코 싫지 않는 그런 보궐선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여야 대표가 참 다른 셈법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그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 이제 여야를 많이 이제 두루두루 볼 텐데 여당, 야당이 이번 재보선 그 유세를 하면서 서로 가장 공을 들인 선거구가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 여당 입장에서 보면 네, 인천 서구월 같은 경우는 서구 강화월 같은 경우는 예,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이 관련자의 그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우선 여기는 그 여권 성향이 강한 여당의 텃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선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가 됐습니다. 그 나머지 지역에서도 지금 승산이 있지 않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인천 같은 경우에 그 새정치연합 신동근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이 4번째 출마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알고 동정론이 일고 있는 측면도 있고 예. 토박이 출신이고 해서 추격세가 만만치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막판까지 김무성 대표가 인천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교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광주는 그 야당의 전통적인 텃밭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과연 호남 민심은 어디로 움직일지 네. 그 야권이 지금 분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로 움직일지를 갖다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문재인 대표로서는 만약 광주에서 천정배 전 의원께서 당선이 된다면 예. 문재인 대표는 야권의 리더십을 뺏기는 결과가 되죠. 네. 새정치연합으로서는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보다 꼭 이겨야 되는 선거는 광주 서구월 선거가 되겠죠. 광주를 상당히 자주 찾았더라고요. 네, 지난 주말에도 1박 2일 밀착 유세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인데요. 내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개공교수, 강영두 정치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